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기출문제 분석 응용에 이어서 두 번째 단계로서 단원별 문제풀이입니다. 어떤 문제는 1단계에서 기출문제 분석에서 했던 게 어떤 건 더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단원별 문제풀이가 조금 더 어렵고 2단계 지금 이제 할 것이,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가 조금 더 어렵고, 그리고 제가 동형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출판사에 넘겼는데 문제 어렵다고, 가장 어렵다고. 그래서 그것은 시중에 출간을 하긴 하는데 늦게 할 겁니다. 왜냐면 어쩌면 시중에 되게 이제 수능이나 이런 것들 보면 출제자들이 시중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이렇게 다 쓸어 가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는 다 빼고 출제를 하죠. 어쩌면 공무원 시험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간은 시중에 배포는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3월 시험을 대비해서는 아까 학원하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야기가 또 퍼져나가겠지. 어쨌건 그래서 학원에서 처음 판매를 하기로 했어요. 그 당일날. 그러니까 동형 모의고사를 시작하는 당일날. 동형 모의고사도 날짜가 정해졌죠. 단원별 문제풀이 끝나는 그 다음 주. 수업이 한 주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교재가 얼른 잘 나와야 될 텐데. 자, 그리고 이제 1단원으로 가서 5페이지 바로 들어갈게요. 집에서 미리 풀어왔죠. 집에서 미리 풀었는데 뭐 많이 어렵진 않죠. 표정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 이 정도를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 문제에서 답만 골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주변의 것까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요 1단원 각 단원별로 공부를 한 다음에, 수업을 들은 다음에 집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집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복습을 해야 되겠고, 이 복습 외에도 우리가 1단계 문제풀이에서 했던 그 기출문제 집을 우리 200문제 다뤘었죠. 그것을 다시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문제 미리 풀면서 틀렸던 것들, 또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실은 요 각 단원을 풀기 전에, 집에서 예습 해오기 전에 하이탑과, 그러니까 기본 교재하고 하이스코어를 복습을 하고 이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바로 5페이지 들어갈게요. 1번은 연역적 탐구 과정에 대한 문제인데, 그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쉬운 사람한테는 굉장히 쉽겠지만 이 연습이 안 됐으면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그 논리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론 시간에 언급했듯이 연역적 탐구 방법의 순서를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의 탐구 과정의 순서를 다시 보면 어떤 사실의 관찰로부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문제인식 단계가 있고, 그 문제인식에서 그 나름대로의 해답, 그래서 가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설 설정 단계가 있고,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과 달리 연역적 탐구 방법에는 가설 설정 단계가 있다. 그리고 그 가설을 증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론이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설이 나온다. 근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결론이다. 그래서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탐구 설계, 그리고 탐구 수행,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 조심할 것은 여기 관찰하고, 또 여기 이런 과정에도 관찰이 나올 수 있는데 이따 문제 살펴보겠지만, 그럼 그 자료, 실험의 결과입니다. 실험의 결과. 자료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그리고 일반화시키고, 이런 순서를 기억해 놓고 문제 나왔을 때는 직접 거기다 써보는 게, 또는 필요한 그 밑줄을 그으면서 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 닭의 먹이가 백미에서 현미로 바뀌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관찰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든지 밑줄을 치든지 해야 되고, 니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현미에는 각기병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결론에다 밑줄을 쳐야 되고, 디귿. 이렇게 저렇게 했다. 닭을 두 집단 나누어 한 집단에는 백미 먹이고 다른 집단에는 현미를 먹여서 길렀다. 이게 탐구 수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탐구 수행이라고 써놔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리을. 인간의 각기병 증세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 닭이 나은 것을 보고 각기병이 낫게 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다. 그럼 이 리을은 연역적 탐구 과정의 어떤 단계에 해당이 될까? 사실 관찰 및 문제인식이죠. 사실 관찰 없이 문제인식 할 수 없지. 그래서 인간의 각기병 증세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 닭이 나은 것을 보고 이 사실의 관찰로부터 왜 그럴 거라고 하는 각기병이 낫게 된 이유에 대한 궁금증, 이게 문제인식이겠죠. 그러니까 리을은 사실 관찰 및 문제인식. 됐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것이 기억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기억이 먼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기억이 먼저라고, 물론 선택지 구성에서, 선지 구성에서 기억이 맨 앞에 있는 게 리을이 맨 앞에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때로 이렇게 선지를 먼저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서 리을을 먼저 보고, 그럼 리을이 사실 관찰로부터 사실 관찰과 문제인식, 미음은 가설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가설에 밑줄 쳐놓고, 비읍, 백미를 먹인 집단에서만 병이 발생했다. 또 병든 닭의 현미를 먹이고 건강한 닭의 백미를 먹인 결과 병든 닭은 후전되었지만 건강했던 닭은 병이 발생했다. 그래서 자료를 해석하고 또 추가 실험을 한 것이죠. 자료 해석하고 또 추가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비읍은 크게는 자료 해석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순서를 바로 잡으면 물론 결론이 맨 나중에 있어야 되니까 물론 선지 구성에서도 니은이 맨 마지막. 됐죠? 그럼 이제 리을이 맨 처음이고 그럼 그렇게 문제인식을 했으면 이게 기억을 놓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리을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미음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 단수 남기하면 안 된다는 거. 물론 이런 건 단수 남기하지만 이해돼야 돼. 그럼 문제인식 다음에 가설 설정이라고 해서 리을 다음에 미음으로 가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그렇게 만약에 봤다면 리을 미음 나온 것이 4번에 있으니까 4번 무조건 답을 찍으면 안 되는 거야.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반드시. 그러면 4번 선지는 리을 미음 기억이니까 미음이 뭐였냐면 가설이고 그러면 그렇게 실험을 해야 되는데 4번 선지는 기억이 먼저 나오죠. 그지? 그러니까 4번 답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리을 사실 관찰로부터 문제인식을 하고 이제 가설을 세울 텐데 물론 가설을 바로 세울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책을 뭐 넘기다가 어떤 뭘 찾다가 우연히 닭의 먹이가 현 백미의 쇠미로 바뀐 관찰하였다. 이해 안 돼? 답을 뭘로 골랐어? 답을 밖에 골랐네. 다시 리을이 맨 먼저고 그러면 미음이 그 다음이 아니라 기억이 그 다음인 것은 만약에 미음이 가설이었으면 그러니까 문제식 다음에 가설을 바로 세웠으면 기억이 아니고 바로 미음이면 그 다음에 이제 미음 다음에 뭘로 가야 되냐면 탐구 수행이니까 디귿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리을 미음 디귿의 선지 구성이 없죠. 그래서 4번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리을 다음에 기억이 된다는 얘기야. 문제인식을 하고 닭의 먹이가 백미의 쇠미로 바뀐 관찰하였다. 그걸 보고서 그럼 그 현미에는 뭔가 있을 것이다. 그죠? 지금 리을에는 현미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 전혀 없지. 그럼 느닷없이 현미가 앞에서 언급이 되지 나는 현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느닷없이 현미가 뭐 각기병을 치료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없지. 기억의 사실을 관찰하고 그 사실의 관찰이 문제인식 전의 사실 관찰하고는 다른 거야. 됐죠? 그래서 기억의 그 정보로부터 현미로 바뀐 걸 관찰하였다? 그러니까 그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한 어떤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겠죠. 이제 이해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리을, 기억, 미음. 그럼 이제 답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 확인. 디귿으로 가서 그럼 디귿이 탐구 수행. 그 다음에 비음으로 가서 자료 해석. 물론 추가 실험 있고 그 다음에 결론. 그 다음에 리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이게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예전 하이탑에 그대로 나온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은.
2번 생명과학자가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관찰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임시적인 제안을 가설이라고 한다. 잠정적 결론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탐구 설계 및 수행 맞고 3번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의 옳고 그름을 밝힌다. 당연한 얘기고 4번 조심해야 되는데 언뜻 사람들은 그 실험 결과 중에서 가설과 맞는 것만 결론으로 받아들인다. 결과를 채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실험 결과 가설이 그 사실을 설명하지 못해도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그럼 이 문제의 경우에 아까 1번 문제의 경우에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죠. 그런데 1번 문제에서는 현미 먹인 녀석은 나았고 다시 백미를 준 녀석은 또 각기병이 걸렸고 그러니까 그 현미 아까 처음 세운 그 가설을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현미를 먹인 닭이 실험을 했더니 현미를 먹인 닭이 각기병에서 치료가 안 됐다고 생각해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현미는 각기병을 치료하지 않는다라고 또 결론을 낼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실험 결과가 꼭 이 가설과 똑같은 경우만을 이렇게 결과로 받아들인 것이라 이걸 설명하지 못해도 그럼 설명 안 된다 할 수 있겠죠. 이해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 4번이 답이겠고 3번 매우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서 생명체의 고분자 화합물과 이를 구성하는 작은 분자가 잘못 짝지어진 것 그랬는데 화학에서 말하는 고분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체에서의 고분자는 어쨌건 복잡한 물질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트리글리세리드는 소위 중성지방을 얘기하는데 트리글리세리드는 글리세롤 한 분자에 세 분자의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죠. 그죠? 이걸 우리는 중성지방 그리고 지방산이 세 개니까 트리 3을 넣으면은 트리 그리고 글리세리드 그래서 트리글리세리드 번역하면 번역이라기보다도 이걸 중성지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 각각의 결합은 무슨 결합? 에스테르 결합. 자, 그리고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 3번 문제에서 왼쪽에 있는 게 더 큰 개념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아닌 걸 찾으라 이런 얘기야. 그럼 DNA를 구성하는 것은 뉴클레오티드인데 DNA는 뉴클레오티드가 기본 단위인데 DNA는 디옥시리보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매우 쉽게 2번 고를 수 있겠고 리보스는 RNA에 들어있고 그죠? 3번 글리코겐은 포도당이 여러 개 결합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 아미노산이 여러 개 결합한 것이고 아직 넘기지 마세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지만 이제 단량체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보세요. 단량체인 것 또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핵산의 단량체 그래서 탄수화물의 단량체는 단당류 이렇게 외워야 되죠. 그래서 녹말, 글리코겐 그리고 셀룰로스 이런 것들의 단량체 한 개짜리를 단당류라고 하죠. 물론 그런 게 방금 얘기했던 녹말, 글리코겐 그리고 셀룰로스의 단량체는 모두 포도당이죠. 그리고 단백질의 단량체는 아미노애시드, 아미노산이고 중성지방의 단량체는 없다 그랬지. 이거 조심하셔야 돼. 핵산의 단량체는 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는 5탄당에 그래서 DNA는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 1번 탄소의 염기. 그런데 그 염기에 질소가 있어. 그래서 질소 염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5번 탄소에 당의 5번 탄소에 인산이 붙어 있죠. 그건 인산기라고 하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속에서는 즉 DNA나 RNA 속에서는 대개 이렇게 염기, 당, 인산의 비율이 1대 1대 1이지만 이것이 DNA나 RNA의 합성을 위한 재료로 쓰이는 그 모노뉴클레오티드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그 모노뉴클레오티드에는 인산기가 몇 개? 3개. 그래서 DNA 복제에 쓰이는 것은
DNTPS가 쓰이고 RNA 전사에서는 NTPS가 쓰인다고 배웠었죠. 뒤에 나중에 또 2단원에 가서도 다룹니다. 자, 됐죠? 그리고 넘겨서 이제 때로는 신장의 기본 단위 이런 걸 쉽게 물어볼 수 있어요. 신장의 기본 단위는 네프론. 네프론은 사구체, 본먼주머니, 세뇨간. 그리고 신경계의 기본 단위 다시 말하면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하죠. 4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간 문제인데 다당류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우선 녹말, 셀룰로스 그리고 녹말, 글리코겐, 셀룰로스, 키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녹말, 셀룰로스 그리고 글리코겐부터 녹말, 글리코겐, 셀룰로스